자, 윤석열이요. 춘천에서 열린 강원도 선대위 발족식에서 11일 토요일날 이건 국가도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윤희의 말 중에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국가가 아니면 그럼 이런 나라를 만드는 문재인 정권을 철저하게 청산하고 문재인을 법적 심판해야 된다는 말이 따라야 되는데 딱 그까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문재인의 코로나 방역 실패와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성토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법조인으로 공직을 천생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국민의 열망과 부름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법치 회복과 국민 보호, 소명의식, 정치 철학을 언급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법치 회복과 관련해서 또 며칠 전에 있었던 개헌이나 그 다음에 권력개혁위원회와 관련되는 수상한 말을 했습니다. 윤과 가까운 한 인사는 최근에 윤 후보가 지금까지 대통령 지위는 헌법 위에 제왕적 대통령이었다. 이를 헌법 테두리 안으로 본래 자리로 원위치시키겠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청와대 권한 내려놓기와 권력 분산이 병행돼야 되는 게 윤 후보의 생각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참 희한한 거죠. 이건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며 지금 문 정권이 저지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언급을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 말만 들으면 철저하게 여권을 청산할 것처럼 말을 해놓고 그러면서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며 권한을 분산시키겠다.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겠다. 그래서 지난 7월 최장집이 만났을 때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은 상권 분립과 법의 지배를 저해한다면서 최장집이 대통령 권한을 하향 분산시켜야 된다 하는 것은 맞다. 다만 개헌보다는 현행 헌법의 틀에서 찾아야 되겠다. 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윤은 헌법의 틀 안에 있는 총리의 역할이 보장되면 내각의 결정권이 많아지고 청와대의 권한을 줄일 수 있다는 최장집의 말에 옹했다. 그래서 윤이 진보 진영의 거목인 최장집의 조언을 받아가며 나름 정치 철학을 형성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사저널에 광고를 하는 걸 보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해야 된다. 요렇게 말하고요. 윤석열의 반문은 친 DJ 플러스 진노다. 김병준, 김한기를 앞세워서 중도 대전환. 김종인은 민주당께는 정계 개편 불가피하다. 자, 가만히 지켜보면요. 문의 문제가 대통령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윤은 대통령제를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정확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해야 된다. 그러면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지금 180석이 넘는 야당이 주로 임명하는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윤하고 자기 색깔이 비슷한 사람은 아니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국회가 임명한 총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총리가 내각계에서 중요한 결정을 다한다면 이 또한 사실상 개헌을 하지 않고도 개헌한 것과 똑같은 이원 집정부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반문은 친 DJ 플러스 친노 세력 괜찮고 친 DJ 세력 괜찮은데 문만 지금 배제하면 된다. 그것도 청산도 아니고 친 DJ와 친노로서 반문을 그냥 녹이겠다. 그리고 중도로 대전환하겠다. 김종인은 민주당께는 정계 개편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지금 윤 옆에 있는 삼김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의 노리는 부분은 정확하게 뭡니까? 그래서 마치 김종인이, 김한길이, 그리고 김병준이를 등장시켜서 대선 운동을 하면 중도가 흡수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합리적인 진보까지도 수용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정말 대한민국에 중도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나? 합리적인 진보가 있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좌파들 상당수를 끌어들여 가지고 결국은 자부도 없는 잡탕 정권을 세우겠다라는 게 윤의 지금 의도고, 이 의도에 한국 사회를 끌어온 기업 재벌과 언론 재벌이 서로 합의한 거 아니냐.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이 기업 재벌들, 정경련 같은 그런 기업 재벌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또 조중동, 특히 윤 옆에 붙어 있는 이 언론 재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들 입장을 들어보니 기업 재벌과 언론 재벌의 입장은 좌우 싸우지 말고 윤에 들어와서 전부 하나가 되도록 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을 거예요. 그 공통점이 하나 있죠. 공통점이 뭔가 하면 기업 재벌과 언론 재벌은 정권이 바뀌지 않고 색깔 없는 무색무취한 정권이 서로 권력을 분산한 채, 누구 한 사람한테 힘이 쏠리지 않고 권력이 골고루 분산된 채 대통령이 힘이 없고 그런 정권이 들어서기를 제일 원하지요. 언론 재벌은 지금까지 종이신문에서 어떤 이득이 이제 종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중동, 매경 전부 이 종편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편 수입이 종이신문 수입을 훨씬 능가하고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안정적으로 정부의 인허가에 시달리지 않고 계속 그냥 이 미디어 재벌로 가기를 원하지요. 자, 여기에 또 맞서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 재벌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줄을 서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정권에 얻어맞고 당하고, 또 정권의 특정한 사람은 결탁하고 특정 사람은 밀리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적당히 주무를 수 있는 만만한 정권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주문에 따라서 부동산 규제 완화, 민간 공급 확대, 재개발 재건축 확대, 부동산 문제만 보더라도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이 혁명 20일에 국가적 주택 공급을 받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다 결탁이 되어서 그야말로 기득권 카르텔로서 윤을 선택한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문과 함께 이게 낫다, 그러면 정치 보복이 없고 제도적으로 당신을 보복하려 해야 보복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문으로 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대략 방향을 가져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선 후보들을 비판하고 언론이 날카로운 척 하는 거 보이지만 그거는 다 쇼예요. 오늘도 보면 한 달 후 설 직전 지지율이 대선 승부 가른다. 70% 유권자가 후보 정했다. 한 달 전쟁 승패가 대선 최대 변곡점이다. 이재명, 윤석열의 정치 보복 추방선은, 그래서 윤석열은 정적 용서한 DJ 성인을 불러낸다. 자, 이 성인이라는 부분은 성스러운 인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윤석열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성인이라고 했어요. 아마 DJ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렇게 한 모양인데,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 어떤 정치 보복도 하지 않았다. 정적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성인 정치인으로 국민 통합을 이룩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은 이제 정권 교체가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자기 입으로 분명히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 보복의 결과는 무능한 정부, 힘모아 해결할 과제가 쌓여 있는데 분열하면 선진국에서 추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대통령의 빗나간 국정 철학 결과는 무섭다. 잘못된 국정 철학은 인사 실패와 정책 실패의 연쇄 반응이다. 대선 후보의 그 공약보다 바닥의 국정 철학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윤석열 검찰주의자 검찰공화국 우려 씻어야 된다.
사람보다 조직에 충성했던 윤, 주변 좋은 자 검사 출신이 너무 많아 검사 대통령의 검찰공화국인데 검찰과 거리두기부터 실천해라. 즉 정치 보복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겠죠. 기가 차고 있습니다. 또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나라 이끌겠다는 대선 후보들 미래 비전 안 보인다. 약 팔듯 공약 부리느니 아직도 반문뿐인 윤. 큰 그림 제시하지 못하고 진정성 없는 퍼포먼스뿐. 지금 윤석열이가 반문을 하고 있습니까? 참 웃기고 있다고 봅니다. 참 대한민국 언론들 웃깁니다. 자, 결국 윤석열은 언론 기득권과 기업 기득권 그 위에 얹혀있는 하나의 말일 뿐이다. 윤석열은 문정권 청산 안 한다. 그것이 DJ를 성인이라 부른 윤의 말에서 정확히 드러납니다.